사실 6회를 다 받을 줄 모르고 들어간 건데 완전 초보자들이 들어가게 된 난이도가 있어요. 소재 별도 등기 물건이었거든요. 소재 근저당에 있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물건이었는데 감정이 한 2년 전에 나왔던 물건이라서 오늘은 제가 26세에 투자를 해서 29세 3년 동안 시세 차익 10억 그 다음 월세 600만 원을 만든 20대 젊은 투자자분을 소개시킬까 합니다. 부자연 사장님 네.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족장TV 시청자 여러분. 20대 직장인 경매 투자자 닉네임 부자 되는 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멘트를 네. 준비했구나. 여기도 네? 훨씬 더 자연스럽구나. 세람스님 네, 안녕하세요. 셀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26살 때 어떻게 재테크에 관심을 가졌지? 좀 어렸을 때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집안 환경이 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전셋집을 살고 있었는데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경매로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후손이 또 임차인으로 또 들어가 있어서 거의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났었거든요. 얼마였는데요? 전세금이? 전 그 당시 그래도 꽤 큰 금액이었던 거 1억 정도? 네. 되게 충격이었겠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집을 자주 이사를 가는 상황이어가지고 전세로 주로 돌아다녔는데 아시는 그 부동산 중개사분한테 그 집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그날 근저당을 거신 거예요, 집주인분이. 그래서 이제 사기를 당해서 쫓겨났고 그 뒤로 사업도 잘 안 되고 부모님도 이제 별거를 하시게 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자랐고요. 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네. 그럼 작전에 속은 건 어떻게 보면은 원래 네. 나는 내 전세 보증금을 전부 다 보장받을 거 생각했는데 전세를 잡는 날 네. 그날 근저당 설정하면은 네. 그 다음 날부터 전세가 네. 보호받을 수 있는데 네. 그게 당한 거네 어떻게 보면. 네. 그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날은 안 잡는다고 하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집주인하고 부동산이랑 어떻게 보면 짠 거고 정말 몰랐던 세입자는 정말 네. 전세금을 다 날리는 네. 상으로 된 거네요 지금 네. 보니까. 그 사장님만 믿고 이제 계약을 한 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였던 거죠. 그럼 내 집이 경매 날랐다 그러면은 네. 경매를 배우기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네. 그 집에서도 반대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경매를 한다고 처음에 이제 얘기를 드렸더니 이제 걱정을 하시면서 무턱대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또 많이 말리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근데 일단 한번 해보겠다고 저를 한번 믿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들으면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대리입찰을 가주셨어요. 그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낙찰을 딱 받으면서 딸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때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낙찰을 받는 모습 보고 되게 네. 대견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그 뒤로 어머니도 저랑 같은 수업을 또 들으셨고요. 정말 같이 수업 경매 수업 듣고? 네, 같이 수업 오. 듣고 제가 이제 직장인이니까 휴가를 잘 못 낼 때는 어머니가 이제 대리 입찰을 많이 가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입찰은 훨씬 더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내일 시간 되세요라고 딱 전화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딱 알아요. 내일은 어디 법원이니? 네. 엄마가 든든한 지원군이구나. 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은 또 같이 네. 또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은. 네. 그쵸. 첫째 딸을 잘 믿어주시네. 감사하죠. 사실 그러니까 제 돈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도 많이 보수적이세요. 처음에 이제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어쨌든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내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니까 이제 어머니도 믿음이 가셨던 것 같고 그때부터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 동안 얼마를 모았던 거예요? 제가 당시 초봉이 이제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만에 2천만 원 종잣돈 모아서 바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악착같이 모았구나 진짜. 사실 저도 취업을 좀 힘들게 했는데 저도 이제 문과생 출신이다 보니까 왜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제가 1년 정도 취업 준비 생활을 했는데 1년에 아마 자소서를 한 200개 정도 썼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 면접 기회가 손에 꼽힐 만큼 주어져서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취업을 하고 나니까 이게 보상 심리가 생기잖아요. 동기분들은 여자분들은 명품백 사거나 해외여행 갔다 오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그냥 썼던 것 같아요. 네. 돈 쓸 때는 좋죠. 근데 점점 씀씀이가 커지니까 저도 모르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좀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30대 때 모으는 거랑 40대 모으는 거랑 20대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모았어요? 2천만 원을? 사회초년생분들이 엔겔 지수 번 돈에서 이제 먹고 마시는 비용이 되게 높아요. 처음에는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분리를 시켰어요. 회사에 가면은 일단은 뭐 아침은 뭐 잘 안 먹더라도 점심은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점심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요즘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좀 악착같이 종잣돈을 좀 모았습니다. 도시락은 누가 싸지? 도시락은 이제 백종원
2천만 원 가지고 처음에 뭐 받았어요? 처음에 또 제가 직장인이고 너무 멀리는 또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주로 빌라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인천에 위치한 빌라였고요. 낙찰받았던 가격이 한 8,200 정도? 그 초보 시절에도 어쨌든 투자 포인트가 이제 나름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에서 가까워야 되고 주변에 이제 뭐 편의시설이나 뭐 학교도 가까이 있었고 그래서 23명 정도 이제 경쟁자를 제치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인천이 제가 알기로는 네. 경매 투자자의 늪이잖아. 거기 보면 약간 여기 네, 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 아니, 여러 채 가지고 아니, 계시는 분들이. 사서 수익이 났어요? 네, 뭐 많은 수익은 아니었지만 수익이 1년 정도 월세를 받다가 이제 매도를 했는데 한 세후 5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월세를 받고 네. 매각을 했어. 네. 그 다음 물건은 뭐 했어요? 그 다음 물건은 서울에 위치한 대형 생활주택. 네. 거의 코스구만. 그러니까 아직 돈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어쨌든 투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물건을 찾아보다가 그때 마침 제가 또 잘 아는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한꺼번에 이제 경매로 나와서 받았고요. 그래서 대출도 잘 나왔고 돈이 한 3천 정도 묶여서 월세가 그래도 이자 제하고 한 150 정도 나오고 있어요. 아 진짜? 한 채? 제가 총 6채를 받았거든요. 6채? 2,500 있었는데 6채 어떻게 받지?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빌라 팔아서 난 수익도 있었고 원금도 다시 회수를 했잖아요. 2년차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 5, 6천 정도 모이더라고요. 사실 6채를 다 받을 줄 모르고 들어간 건데 완전 초보자들이 들어가기엔 좀 난이도가 있어요. 토지 별도 등기 물건이었거든요. 토지 근저당에 있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물건이었는데 감정이 한 2년 전에 나왔던 물건이라서 시세보다 되게 저렴하게 나왔었어요. 받아서 처리를 하고 세팅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네. 그럼 그거는 얼마짜리 얼마 받은 거예요? 그게 감정가가 한 8천만 원대에 나와서 한 거의 그 정도 프로 8천만 정도에 원에 예. 받았고? 근데 주변에 이제 전세나 그런 시세들이 다 1억이 넘어갔었어요. 아, 감정을 2년 전에 했다는 것은 네. 지금의 시대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거네. 네. 1억 원짜리 어떻게 보면 8천만 원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얼마 들어갔어요, 거기 투자금이? 그래도 대출이 10% 가까이 나왔어요. 아. 근데 워낙 그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또 받았고, 바뀌고 했고 또 위치가 되게 좋았거든요.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2호선, 9호선 라인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던 물건이라서 대출이 90% 가까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묶인 돈은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고요. 3천만 원 묶이고 네, 한 달에 150만 원 들어온 150만 거네. 원 들어. 훌륭하다, 훌륭해. 그럼 그거를 언제 세팅한 거죠? 27살 때? 27살에. 다른 사람 다 놀고 이제 또 취업 준비할 때 27살 때 이제 월세를 만들고 시작한 거네요. 네. 그럼 그때부터는 투자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네요, 그죠? 네. 직장인 수익도 있을 것이고 네. 월세 150만 원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각을 하면서도 수익이 났으니까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2천만 원을 모을 때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돈 모으는 것도 하면서도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때로 들기도 했고 그치. 그랬는데 한번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좀 힘을 빼면서 투자를 해도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맛을 아니까 네. 그 맛이 좀 다르거든, 그죠? 네. 그래도 20대 때 놀고 싶거나 친구들이 네.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힘들었던 게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공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한테는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공감을 못해요. 부동산 경제 기사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좀 외롭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때 뭐 저도 스터디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제 또래에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또 공감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또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가족들한테 의지하고 남자친구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서 좀 의지를 좀 하고 그랬었어요. 사랑해. 같이 이제 공동 투자도 했었는데 처음에 진짜 많이 싸웠어요. 나는 친구랑 네. 왜 싸워요? 같이 돈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서로를 믿지 못해서 사랑하면 믿어야 되는데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못 믿어? 역할을 나누잖아요. 공동 투자를 하면은 근데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에 대해서. 내가 좀 나는 것 같으니까 네. 얘기하고. 보니까 못 믿어. 그래서 아. 계속 제가 태클을 거는 거죠.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지. 네. 그러면은 이제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그럼. 네. 이렇게 맞아. 잘한다 이렇게 맞아. 해줘야 되는데. 맞아. 그럼 네.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그 사람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그쵸. 좀 알게 됐죠. 지금은 잘 쉬려고 믿고 있어요? 네, 지금은 서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대들이 생각할 때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점이 뭐예요? 보통 대부분 30대, 40대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30대 때 보통 이제 결혼이랑 뭐 출산, 육아 문제가 딱 걸려 있어요. 그치, 여자분들은 더 네, 어렵지. 그쵸. 근데 20대 때 한창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을 할 때 투자를 시작하면은 그 텀 동안은 투자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당장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그 투자 공부하는 시간을 나한테 집중할 수 있다. 그래도 이제 20대 때 또 좀 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또래 여성분들이 또 해외여행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월급 돈 이제 얼마씩 모아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제 월급으로 하지 않고 부동산 수익 난 걸로. 최근에 또 이제 어머니랑 같이 또 해외여행 갔다 왔거든요. 아 진짜? 어머니가 진짜 뿌듯하시겠다. 네. 20대 때 또 M4 세대라고 많이 요즘에 또 얘기하잖아요. 직장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M4 세대라고 부르는데 오! 완벽해! 집도 있고 연애도 하고 있고 다 할 수 있겠네 이제. 다 가진 사람이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20대들의 삶이 좀 되게 팍팍해요. 특히 자취하시는 분들 한 달에 고정적으로 또 들어가는 또 비용이 있는데 투자 공부를 또 시작하는 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자존감도 좀 생기죠. 네, 자존감도 생기고 그거에서 나오는 또 자신감이 또 있거든요. 그치. 네. 내가 지금 월급을 받고 있지만 네. 월세를 합하면은 부정보다 네. 많다 뭐. 그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네. 나 같은 경우에 운동선수잖아요. 네. 운동선수는 뭐든지 연봉이 말해주거든. 음. 나는 뭐 3천인데 네. 새로 된 애들이 5천이다 그러면은 좀 그래. 그럼 다시 투자액이 다시 와서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했던 투자가 처음에 이제 종잣돈이 없으니까 이제 작은 사이즈 물건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돈이 모이면은 다양한 투자에 또 이제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받았던 게 그래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그거는 이제 공매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재건축은 돈 많이 묶이지 않나? 재건축이 일반 매수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묶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공매나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은 돈이 거의 안 묶이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네. 그때도 이제 서울 아파트 침체기 때 그때 받았는데 6억 3천 정도에 받아서 얼마 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9억에 팔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아직 조합 설립 인가도 안 났거든요. 아직 불이 안 붙었네 제대로. 네. 그랬는데도 지금 9억까지 올라가는데 아마 올해 안에 아마 한번 또 불이 붙지 않을까 해서 좀 그때까지는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받았죠 그거를? 작년 3월에. 근데 또 그런 게 여성분이잖아. 네. 또 20대잖아. 네. 그러면 공매나 경매 하면은 막 네. 영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 받았을 때 네. 힘들지 않아요 그런 거? 좀 저렴하게 받았어요. 추첨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대출을 80% 좀 넘게 세팅을 했고요. 월세 세팅을 해가지고 보증금 통해서 또 투자금 회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이 묶인 거는